가장 한국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인데요. 신기하게도 말이 씨가 되어서 그런지 요즘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주 공간을 끔찍이도 중시하는 외국인들이 한옥을 기품 있는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돈만 좀 있다 한다면 한국식으로 집을 짓고 눌러 살게 된 것이죠. 신기하게도 왜 외국인들은 평생을 잘 살아온 집을 놔두고 바다 건너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 집착하기 시작한 걸까요? 알고 보니 외국인들이 한옥을 사랑하게 된 것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서 느끼지 못했던 한옥의 장점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새롭고 소중한 공간이 된 것이죠. 심지어 미국 명문대를 나온 부잣집 도련님은 월세 550억짜리 한옥을 공개하며 한옥 덕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한옥에 푹 빠져버려서 정든 집마저 떠나버린 외국인들의 사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오늘의 큰 힘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던 2018년 강원도 평창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린 사건이 있었죠. 평창올림픽 덕에 그야말로 강원도는 외국인들로 인산인해가 되었답니다. 당시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선수들과 외신 기자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장의 사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좀처럼 내색을 잘하지 않고 자식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방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널브러진 모습들이 공유된 것이죠. 심지어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침대도 마다하고 모두 방바닥으로 집합한 것인데요. 알고 보니 당시 평창의 추위가 무시무시하다는 소문에 선수들은 물론 취재진까지 방한복을 바리바리 챙겨왔었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부터 뭔가 모르게 후끈한 기운이 감돌더니 발바닥에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외국인 선수들은 깜짝 놀라고 만 것이죠. 난생 처음 온돌의 위력을 알게 된 그들은 방바닥에 누워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멜팅 치즈가 된 기분이에요. 오븐 속 스테이크 체험이랍니다. 라며 이 상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합니다. 호주 스켈레톤 팀의 코치인 캐나다인 로버트 더만은 모든 곳에 바닥이 난방이 되는데 바닥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좀 푹신하고 밀도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처음에는 따뜻한 온돌 바닥에 관심을 느끼지만 점점 한국의 생활 문화와 가옥 구조에 흥미를 보이면서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이는 한옥에 대한 지혜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건축물에 감탄하게 됩니다. 최근 호주와 프랑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북대학교는 그동안 베트남과 필리핀, 알제리, 미국 등의 한옥 수출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프랑스까지 그 손을 뻗쳤다고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유럽으로의 한옥 수출을 위해 전북대는 프랑스 K가든협회 레지스 주비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프랑스 K가든협회는 지난해 6월 한국 정원을 중심으로 진화하는 유럽의 생태학 및 문화 프로젝트에 부응하기 위해 프랑스 성원의 특별 요청으로 설립된 단체인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세계 기관은 협력을 통해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 한국 전통정자와 전통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랍니다. 이미 프랑스 전역에 한식당이 미친 듯이 생기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인들이 한식당을 운영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속 기쁜 한옥 소식 전해볼까요? 이번에는 프랑스로 이어진 한옥 진출이었지만 앞서 베트남, 알제리, 미국 등의 한옥 수출을 진행했답니다. 현재는 필리핀에서도 공사를 진행 중이죠. 이외에도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 수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등 한옥을 통한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며 이외에도 현재 10여 개 나라 20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K하우스의 천병 역할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한옥을 좋아하는 걸까요? 어찌 보면 자식이 익숙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침대가 없는 방과 식탁과 의자가 없는 한옥이 불편할 수도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외국인들이 한옥을 사랑하는 이유에는 한옥 특유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한옥에서 지내본 외국인들이 어떤 건축물보다 따뜻하고 밝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한옥이라고 추천한 것인데요. 한 건축가는 한옥을 마음이 넓어야 지을 수 있는 대인의 건축물이라 정해 내리기도 했답니다. 집은 작게, 마당은 넓게, 방은 작게, 문은 크게, 그리고 담을 낮춰 자연을 끌어오는 위대한 건축물이면서도 단순히 전통 가옥 중 하나로 치부하기에는 한옥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답니다. 한옥의 특징 중에 온돌은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인데요. 아마 한옥은 보일러가 발명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온돌은 온기 보존과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난방법으로 난방 공간과 불을 때는 공간이 분리돼 쾌적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죠. 또한 창호지로 덧댄 창문과 문 덕분에 빛이 투과돼 채광이 뛰어나며 공기 순환도 용이합니다. 외국인들은 답답한 창문보다 창호만 열어도 사방에서 빛이 쏟아지고 바람길이 생기는 한옥이 통풍에 좋다고 엄치를 치켜 세우죠.
특히 서양의 닫힌 구조가 아닌 소통하는 열린 형태의 집이며 자연 소재를 이용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포근한 집이라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답니다. 일각에서는 한옥이 나무로 지어져서 비에도 약하고 눈 오면 걱정이 되어서 손이 많이 간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실제 살아본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막상 한옥에 산 외국인들의 일화를 보면 한옥만큼 좋은 집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생활 방식을 고려해 불편한 요소들은 현대식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는 잠시 뒤 미국의 한 부잣집 청년을 소개하며 전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친환경과 자연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에게 흙과 돌, 나무, 종이로 만든 이 집은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서양식 건축물처럼 못이나 새로 만든 연결부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집을 자연 그대로의 재료들을 사용해 짓는 한옥이야말로 친환경적인 집의 보고이기 때문이죠. 집안의 높이와 석가래의 각도와 길이까지 철저히 계산해 지은 과학적인 구조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36년 동안 한옥에서 살았다는 미국인 바돌로뮤 씨는 태풍에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고 주변 집들이 빗물에 잠길 때 한옥은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빗방울 하나 없을 정도로 건재했다고 말했는데요. 한옥은 자연이기를 고려해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 수지새에 자리 잡은 데다 빗물이 흐르는 행로를 살펴 내부로 비가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옥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8년 가까이 살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방송인 마크 테토는 한옥을 두고 일보일경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고 표현했는데요.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유명해진 미국인 마크 테토는 미국 명문대를 나온 금융 전문가입니다. 집도 여유로웠다고 알려진 그는 프린스턴대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와튼스쿨에서 MBA를 마친 후 줄곧 월스트리트에서 일했죠. 모건 스탠리에서 M&A 전문가로 일하다 삼성전자에 스카우트되면서 2010년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업계에선 유능한 금융투자 전문가지만 대중에게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으로 더 유명하죠. 한국인보다 더 한국어를 잘하고 한글로 신문에 칼럼을 쓰고 한국 미술 공예 문화에도 조예가 깊은 미국인이랍니다. 원래도 까탈스럽고 고급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취향이라 아무거나 먹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는 한옥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가치관이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모두 한옥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하죠. 마크 테토가 현재 살고 있는 한옥집은 2004년에 건축됐는데요. 자신의 집을 평행제라고 칭하며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그 집 가격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마크 테토는 이 집을 렌트하고 있으며 월세라서 큰 부담이 없지만 손가락 5개 정도 된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답니다. 월세만 5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매매할 경우 50억 이상으로 알려졌고요. 마크 테토는 한옥에서 살게 된 일화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한옥을 주제로 한 사진집을 냈다며 선물로 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이런 집이 있다니 왜 나는 5년 동안 이런 풍경을 놓치고 살았지. 친구의 소개로 북촌 한옥 투어를 하고 마침 비어있던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했죠. 뉴욕과 강남 아파트에 살 때는 아침에 눈 떠서 정신없이 집을 빠져나오는데 급급했어요. 한옥에 오고 첫 출근을 하는데 마당으로 난 창문을 일일이 닫고 잠그면서 너무 귀찮아서 잘못 왔나 느끼는 순간 한옥이 말을 걸어왔죠. 마크, 4에서 5분만이라도 집 나가기 전 정신을 맑게 하는 시간을 가져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살아가자라고요. 이렇게 한옥에 푹 빠진 그는 한국 문화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후원하면서 외국에 반출됐던 우리 유산을 찾아오는 일에도 열심이죠. 요즘은 북촌 한옥마을을 지키고 보존하는 모임을 고민 중이라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도 한국어와 영어 2가지 언어로 글을 쓰고 있답니다. 한국 문화와 작가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라고 하고요. 저도 기회만 된다면 한옥으로 이사가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누려보고 싶은데요. 아무쪼록 우리 한옥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더욱더 인정받는 가옥으로 자리 잡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